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주중 책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읽은 책인데 아주 특별한 어머니, 그리고 아벨의 섬, 그리고 가슴 뛰는 삶, 이렇게 세 권을 읽었습니다. 먼저 아주 특별한 어머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죠. 이 책을 쓰신 거는 성경의 여인들, 특히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구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들은 아직도 자식들 사이에 믿음의 유산을 세워주는 책임을 지닌다. 성경에 드보라는 남성 중심의 사사, 무관 중심의 리더자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종하는 자, 그가 어떤 성별, 어떤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 정리해보면 이 아주 특별한 어머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명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다시 해석한 느낌이라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가면서 좀 집중이 되었고,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위대한 인물의 배경이 되면서 조력자가 된 신앙의 어머니들에 대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 하와, 사라, 하갈, 리브가, 라헬, 레아, 요게벳, 드보라, 삼손의 어머니, 아비가일, 르무엘의 왕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13명의 여인과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성경 주요 인물 위주로 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단독으로 누군가를 영웅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를 위한 많은 조력자가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은 수많은 조력자와 헌신, 섬김,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상기해야 하고, 그리고 그 여성 어머니들의 신앙과 헌신, 기도와 순종이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머니 하면 사실은 우리의 전면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세우시는 위대한 조력자이긴 하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벨의 섬이라고 하는 책인데, 동물을 쥐를 의화로 들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림도 같이 그렸어요. 윌리엄 스타이그.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이분은 1907년 뉴욕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뛰어난 카툰 작가 및 그림책 작가로 이름을 드높였고, 6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주간지 뉴요커에 그린 카툰이 전 세계 카툰 작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60세 넘어서 그리기 시작한 그의 그림책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좋은 책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분의 책이 뉴베리 영예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벨의 섬이. 책 내용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을 저주하고 원한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달았습니다. 강은 아벨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난을 당해요. 폭풍에 휩쓸려서 아벨이라고는 쥐가 조난을 당했는데,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1년 동안 강을 못 건너요. 강이 물이 너무 세서. 그러다가 그걸 시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강을 원망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건너냐? 강이 말랐을 때 건너요. 무슨 말이냐면, 주체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때,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자연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벨은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벨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봐도 당장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자연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자, 83페이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 살다 보니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가지들은 계속 돋아나고, 봉우리에 꽃이 되고, 구름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으며,
색깔 역시 부단히 바뀌었습니다. 아베는 만물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작업에 동참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전에 냄비와 접시를 만들 때 사용했던 붉은 찰흙을 보면서 이번에는 존재 자체가 순수한 목적이 되는 아름답기만 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나 자연 가운데 동화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쓴 스토리인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작가 윌리엄 스타이그는 카툰으로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책 또한 그가 60이 넘어서 창작한 동화이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쥐가 소풍을 나왔다가 비와 바람이 치는 바람에 동굴에 있다가 아내 아만다의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자 그것을 잡으려다가 폭풍에 날려 결국 섬까지 떠내려가 섬 탈출을 시도하다가 섬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내용이다. 물론 지속해서 넓은 강을 건너 탈출을 시도했다. 지속적으로 했죠. 결국 1년이 넘어서 강의 물이 말랐을 때 극적으로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이야기 전체적인 구조가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1719년작입니다. 닮아 보인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 식량, 맹수나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무기 등 생존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준비한다. 여기서 아벨도 그렇게 해요. 통나무 안에 식량도 넣고 뱀이나 외부 침략자로부터 이제 이겨내려는. 부엉이가 싸우죠. 그래서 부엉이를 이기기 위해서 창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로빈슨 크루소는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정복하는 걸 가지만 이것은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문단에 제가 좀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 속의 객체로 살면서 그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엿보인다. 생생한 표현의 몸이가 계절의 순환 속에 놓인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네, 봄이 오면 우리 이 동네도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읽었고요. 이제 세 번째, 가슴 뛰는 삶, 자기계발서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건져낸 문장들이 있습니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나는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위대해지고자 노력하는 동안만큼 위대한 시간을 보냈다. 비전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마음속의 그림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호박벌은 몸의 체형이나 구조로 절대 날 수 없는 벌이다. 몸집이 비대한 만큼 날개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박벌은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다. 고작 2.5cm 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이지만 이런 신체적 구조를 극복한 것은 호박벌이 오직 꿀을 따 모으겠다는 목적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 가지고 어떤 선한 목적이 있고 자기 목표가 뚜렷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죠. 요 부분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트마 간디가 급히 기차를 타다가 왼쪽 신발이 벗겨져서 땅에 떨어진 채 기차가 출발하게 되었다. 간디는 망설이지 않고 오른쪽 신발을 벗어 왼쪽 신발 떨어져 있는 승강장으로 던졌다. 어차피 자신은 신지 못하게 된 신발이니 다른 누군가라도 온전히 한 켤레를 신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나왔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길은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성공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220페이지. 이 부분에 제가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정, 가슴 뛰는 삶, 긍정적 사고방식, 미라클, 이런 책들의 자기계발서 중에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책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자기계발서를 집대성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지 병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 좀 산만하게 보여봤습니다. 작가 자신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 경험을 사실적으로 써가면서도 알찬 예화를 통해 자에게 가슴 깊은 호소를 하고 있다. 통찰, 작심, 돌파, 질주, 요 4단계를 통해 자신의 비전과 꿈을 열정으로 이루어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나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들을 사명선언문처럼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 저도 젊지만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실패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글이다. 아쉬운 것은 이 책이 써졌을 때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을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온라인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그만큼 활발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책 자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대단하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 한 권 주중 3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